에너지 D 반도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에너지 준이라는 거 하고 에너지 D라는 거 잠깐만 보면 에너지 준이는 기체일 때 이야기하는 거야. 기체일 때 원자마다 핵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 궤도가 있다. 그 궤도마다 특정 에너지를 지니더라. 그걸 갖다가 에너지 준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물리 시간에도 화학 시간에도 나오지만 일단 원자마다 요 궤도 이 간격이 좀 다르긴 할 거거든. 우리가 봤던 건 수소만 봤어. 수소만 봤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형태로 가져서 저기 n이 무한대가 되었을 때 이때가 에너지가 0인 걸로 이야기가 되고 그보다 낮은 거니까 에너지 음수값을 가지게 되더라. 이게 있었었는데 자 그럼 에너지 D는 뭐냐? 고체란 말이야. 고체와 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입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까울 거라는 거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까울 거다. 그러면 각 원자마다 전자가 있을 거고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전자쌍 반발 전자는 음전을 띄고 있는 애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반발 청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전자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있다.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전자는 같이 같은 에너지를 두고 존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입자는 매우 가깝고 그러면 전자들도 같은 에너지 너무 가까이 있고 근데 전자는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생기는 게 에너지 D인 거야. 에너지 D. 그러면 아래쪽부터 핵이 있는 아래쪽부터 해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간격을 두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아까보다는 조금 넓어졌어.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이 간격,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공간은 줄어든 거야. 그림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늘어나. 생긴 형태가. 자, 이렇게 된 원리가 뭔지 잠깐만 설명을 할게. 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화학에서도 그렇고 원자의 전자수 원자의 전자수는 뭐하고 똑같냐면 원자 번호하고 일치를 해.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껍질이 있거든. 이 껍질마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단 말이야. 오비탈 카날. 근데 거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줄마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2n 제곱인 거야. n 뭐예요? 양자수. 껍질마다 n은 1, n은 2 여기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기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n제곱, 2n제곱, 2, 8 되지, 그지? 근데 너희들 옥텟 규칙이라고 기억나나? 8전자 규칙. 8개가 되면 안정전이야. 그러면 이 다음 거는 선생님 이거대로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하면 18이잖아. 맞지?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건 18이지만 안정적인 건 8개란 거지. 무슨 얘기냐? 우리 교실에 꽉 차도 되지만 몇 개 여유가 있었을 때 내가 훨씬 원활하게 쓸 수 있지. 그런 것처럼 최대로 채우면 이 각 줄마다 이 n제곱만큼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대로 채워졌을 때 전자수가 위로 가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D도 넓어져.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던 건 이거를 위로 간격. 쌤이 그때 빌딩 잘못 지었다 이렇게 됐죠. 1층부터 꼭대기에서 1층
1층 가는 게 아니고 꼭대기에서 2층 가는 게 2에서 1층 가는 거보다 에너지 더 작다는 거죠. 그게 그런 식이니까 위로 가면 간격은 좁아지는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건 전자는 더 많아지니까 이 간격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대한 그림이 나오잖아. 그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봐버려야 돼. 이해되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명칭이 있었단 말이야. 명칭이 어떤 명칭이 있냐면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다.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다. 전자가 채워진 걸 또는 전자가 채워질 수 없는 걸. 됐나? 이게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D, 에너지 D. 여기 채워질 수 없다. 얘를 뭐라고? D 틈, D 간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중에 현재 채워진 것 중에 제일 바깥쪽인 거. 이걸 원자과 전자듯이 원자과 D. 지금은 하나도 채워진 게 없다. 하지만 빈 공간이 있어서 전자가 갈 수는 있겠다. 여기를 전도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전도띠. 됐나? 그래서 에너지 D와 에너지 간격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얘들은 D 틈보다 더 크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D 간격보다 더 큰 에너지 흡수하면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기서 선생님 이런 얘기 할게. 예전에 여기 나올 때는 딱 이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해야 된다. 근데 얘들은 조금 더 커도 돼. 왜냐? 여기에 짜글짜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에너지 주민들이 함께 있으니까 D 간격보다 크면 전이할 수 있다. 쟤는 딱 D 간격만큼이 돼야 된다. 이해됐나?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169쪽에 고체의 전기 전도성 이렇게 나오거든. 고체의 전기 전도성, 고체의 전기 전도성.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단어 전기 전도성,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전류가 흐른다. 고체에서 전류가 흐른다. 네, 이런 거다. 전기 에너지는 뭐예요? 라고 하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일을 한대. 그럼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전자의 이동이 있다. 전자가 이동을 한다.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안 들어도 된다. 전기 회로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전구에 불이 켜지고 어떻게 스위치를 닫았으니까 전구에 불이 켜진다. 우리가 어릴 때 겪어봤다 그지? 그러면 자 혹시 여기서 긴 게 무슨 극? 플러스 극? 그렇지.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란 말이야. 그럼 너희가 알고 있듯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지나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잖아. 맞지?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 전압이 딱 걸리잖아. 스위치가 딱 닫히는 순간. 하나, 둘, 셋, 이동. 약간이라도 닫히게 되면 어디라도 제자리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야. 움직임이 있으면 전류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가서 여기 불이 켜진 건 아닌 거야. 어디로 다 연결이 딱 되는 순간 약간 이동이 생겨. 그러면 여기는 순간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일단 여기 있던 전자가 달려가서 여기에 도착을 했다. 전류가 불이 켜졌다. 이건 아닌데.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전기 전도성은 전자가 움직일 수 있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때 전자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전자를 우리가 어떤 전자라고 할 거냐면 자유전자라고 할 거야. 자유전자. 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요 얘기 잠깐 할게. 금속 결합. 금속 결합. 혹시 금속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금속에 포함된 결합이 금속 결합이에요. 그게 뭐냐면 금속은 자유전자, 바다 모형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 무슨 얘기냐면 이온결합이 있고 공유결합이 있고 금속결합이 있고 우리가 화학적으로 원자들이 결합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그런데 이 금속결합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이냐? 금속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이의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나는 자유롭게 떠돌아다닐래라고 하는 전자가 있는 거야. 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규칙적으로 금속 원자가 배열이 되어 있다. 사실은 그래. 고체니까. 입자들이 매우 가까이 있긴 하지만 얘들이 실제 상황을 보면 전자가 둘이가 튀어나가고 이가 양이온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자 핵은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이 이온이 되는 거야. 불이가 이온이 되고 얘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전자와 그리고 불이의 원자 핵을 지니고 있는 불이 이온들이 이렇게 존재해서 금속 결합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의 전압만 걸어도 원래 움직이던 애들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다. 그 정도를 갖추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들은 자유전자 바다 모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표현 방법을 쓴단다. 어떻게? 고체 전기 전도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고체를 갖다가 몇 가지로 분류할 거냐면 전기 전도성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야. 몇 가지로 분류를 하냐면 세 가지. 하나는 도체, 하나는 절연체, 하나는 반도체. 일단 이름만 적어보자면 도체와 반도체. 많이 들어봤다 그지? 반도체. 옛날에는 부도체라고 이야기했거든. 지금 일단 적어놓을게. 옛날에는 부도체라고 했지. 요즘 이건 안 한대. 이건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절연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의미로는 이래. 도체는 이렇게 금속처럼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된 거. 반도체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14족 원소들이 주로 되는 거. 그 부도체는 아예 전류가 못 흘러요 그랬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예 전류가 안 흐르진 않아. 되게 적게 흐를 뿐. 이렇게 나서 요즘은 부도체란 말을 안 쓰더라. 그래서 이 세 개가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얘들은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원자가 D에서부터 전도띠까지의 띠 틈 간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띠 틈 간격. 어떤 얘기였냐면 아까 여기서 에너지를 얻으면 여기 있던 애들이 위로 갈 수가 있고 전도띠에 가면 얘들이 널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유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 지금 꽉 차 있는 거거든. 전자가 못 움직이겠대. 근데 에너지 얻어서 위로 가면 움직여서 전자가 이동,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런데 도체는 이게 거의 붙어 있어. 삐틈이 없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했는데 반도체는 적당히 갈 수 있을 만큼이다. 근데 절연체는 너무너무 넓어. 어지간히 에너지 얻어서 못 가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삐틈 요 간격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전자가 전이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에 따라 분류를 했다. 되겠지? 됐어.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자면 도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자가 D와 전도띠가 일부가 겹쳐있다. 원자가 D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 이쪽 됐는데 여기가 이만큼만 전자가 채워진 거야. 이만큼만. 위에 있는 것 중에 그치 지금 전자 채워진 게 원자가 띠 없는 게 전도띠인데 이거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일부 겹쳐져 있다. 그 책이 잠깐만 가봐래. 자 일단 위에 거 잠깐 놔두고 밑에서 보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인 표에서 도체. 얘들은 그림 밑에 원자가 띠가 일부만 차 있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져 있어서 이 간격이 없다. 많이 되겠나?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쳤다 또는 원자가띠 일부가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치? 그 밑에 보니까 띠 간격이 없어. 띠 간격이 없으니까 정말 약간의 에너지 흡수에도 쉽게 이동을 한다는 거지. 전압이 딱 걸리면 바로 고체 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전류가 흐를 거다.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다. 근데 전기 저항이 매우 작다 됐지. 그치? 우리 전기 저항 알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래서 그 밑에 어지간한 금속들은 다다. 되겠나? 예스. 자, 그러면 도체는 일단 선생님이 그래서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쳤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라서 저런데 원자가띠 일부가 채워졌다.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그치? 예스. 그 다음에 도체 말고 부도체, 반도체는 그러면 원자가띠가 있고 그 위에 전도띠가 있는데 이게 원자가띠. 여기는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그리고 띠 간격이 한 1, 2 일렉트로볼트 정도. 거기 그림에 보면 살짝이 거기 혹시 반도체는 띠 간격 이런 게 나오지 그지? 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1 또는 2 일렉트로볼트 정도. 약간만 흡수하면 잠깐만 여기 있으니 문제에서 이제 179쪽 잠깐만. 179쪽에 몇 번에냐면 9번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두 개가 있지. 그치? 딱 봐도 이거 도체는 아닌 것 같아.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절연체라면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간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 왼쪽 거는 1.14 일렉트로볼트 이렇게 된다. 그래서 1에서 2 정도 일렉트로볼트 정도의 차이의 간격을 갖고 있으면 걔는 반도체인 거야. 이 정도 에너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약간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 위에 건 뭐가 될 거냐면 자유전자가 될 거야. 자유전자. 그러면 지금 밑에 이거는 그치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에 전자가 빠져버렸지.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든 다른 전자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자 요 이름 이제 처음으로 방출 양봉 전봉 쉽게 얘기해서 빈자리. 자 예전에는 전봉이라고 말했었어. 이게 공짜 전자가 빠졌을 때 비었잖아. 공 그런데 전봉 우물 전자 써서 비었다. 훅 빠질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쓰기는 양봉 플러스라는 얘기 맞아. 얘가 플러스를 뜬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찾아가지. 이 의미로 전봉, 양봉 이런 말 씁니다. 이해되나?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전자가 빠진 자리에 누가 생긴다? 양봉이 생긴다. 전자가 이동해서 자유전자가 된다. 그럼 쉽게 에너지 얻어서 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만 변화시켜줘도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반도체는 온도 또는 전압 조절에 따라 쉽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온도는 뭐예요? 전압은 알겠어요. 전압 건데 전기 에너지 공급이니까. 온도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운동이 활발해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입자운동이 활발해졌다. 입자 에너지가 커졌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전도 좀 좋아져. 그래서 여기는 반도체 한에서 딴 애들 아니다. 반도체 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 이동이 수월해질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 전도성이 커질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 더 적을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비저항. 자, 이거는 비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생각에 혹시 이거 한자로 비 생각하면 뭐 생각나?
맞지? 근데 이게 아니었는 거야. 혹시 이렇게 쓰는 거 뭐지? 비교해볼까? 견줄 빗자가 있어. 이게 아닐 빗자가 아니고 견줄 빗자인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쌤도 이거 옛날에 아닐 빗자가 제일 흔하게 그거니까. 근데 이게 아닐 빗자고 견조보다 비저항, 저항의 크기를 보자. 자, 그럼 비저항, 저항의 크기 큰 편일까 작은 편일까? 전류가 잘 흐르면 작아지겠지. 그렇지. 이거 이따 강조를 할 건데 두 개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 아닐 빗자가 아니고 견줄 빗자다 보니까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비저항이 좀 작아지더라. 전류가 못 들게 하는 저항이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나? 됐어. 자, 그럼 책에 잠깐만 보면 반도체. 세 번째가 도체, 절연체 중간의 물질. 자, 그렇게 가정을 물어. 도체하고 절연체하고 섞으면 반도체 될까요? 그건 안 돼. 반도체는 14족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로 될 거다.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할게. 일단은 도체, 절연체 중간적인 성질을 지녔지만 도체, 절연체 섞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 그치? 그리고 그 밑에 D 간격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림에 보면 원자가 D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데 D 간격은 좁다.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져 있다. 이쪽. 얘가 왜요?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전자가 여기서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지. 원자가 D에 완전히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교실에 책상에 학생들이 다 앉았어. 빈자리가 하나도 없으면 나 이 자리 좀 불편한 것 같아. 선생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상황이야. 꽉 채워졌어. 근데 얘들 에너지 약간만 얻으면 다르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완전히 채워졌다. 현재는 전류 못 흘러. 그런데 온도나 에너지 공급,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공급하며 에너지 얻어서 위로 가면 움직일 수 있다. 전류 흐를 수 있다. 되겠지? 예스.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는 좋지 않고 절연체보다는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야. 제일 밑에 규소 저반유. 규소와 저반유. 혹시 규소? 그치, 규소는 번호를 쉽게 알걸? 14번. 근데 게르마늄, 할머니가 아는 게르마늄, 바로 우리가 저반륨이거든. 이거는 반도체로 쓸 거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 자, 그럼 이제 남았는 게 누구? 절연체. 절연체는 위에도 안 되겠다. D 간격이 너무 넓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D 간격이 매우 넓다. 그래서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전류 안 흐름? 이랬나? 그러면 예전에는 절연체 말고 반도체 말고 부도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얘기는 안 한다는 거. 매우 약하게 전류가 흐른다. 우리한테 영향을 안 줄 만큼. 됐나? 자, 선생님이 그러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일부가 책에서 잠깐만 설명할게. 자, 일단 1번, 위에 1번의 전기 전도성. 얼마나 전류가 다른지 나타나겠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관련 2번에 보니까 자유전자와 양공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거기 작은 것이요. 전하를 나누는 원인이 되므로 전하 나르게라고 한다라고 돼 있나? 전하 나르게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자유전자란 말이야. 첫째 줄 끝에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 밑줄. 원칙은 원자 같은 게 꽉 채워져 있어. 그 전도띠로 가면서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가 핵심인 거지. 이해겠지? 그래서 자유전자란다. 그럼 이제 밑에 양공은요? 그래. 혹시 원자가띠에 생기는 빈자리라고 돼 있나? 그렇죠. 첫째 줄에 원자가띠에 생기는 빈자리. 그 앞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전자의 전이로 인해서 원자가띠에 생기는 빈자리.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다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양공이라고 하겠다. 혹시 보라색 글씨고요?
순수 반도체에서 자유전자의 수와 양봉의 전자수는 같다. 그치? 순수 반도체라는 게 그냥 자체로 그대로 되는 건데 이동을 하면 양봉이 생기고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니까 개수가 같다. 자, 그래서 전기전도선과 전기저항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에너지 구조에 따라서 나눈 걸 먼저 했다는 거지. 이해는 되겠나? 신기하죠, 그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내부에 있는 걸 갖다가 알아냈는지. 자, 고등학교 거 보면 중학교 거하고 달리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내부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의외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보면 넥슨 큰 2번 해야 되나? 3번 해야 돼. 오케이, 큰 3번. 뒷페이지 제목은 뭐야? 전기 전도도 이런 얘기 나오나? 전기 전도도 썼어? 썼어? 다른 걸 먼저 한번 할까 했는데 전기 전도도에 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중학교 전기 파트를 한 번만 복습 리뷰를 해보. 자, 혹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 봤던 것 같아. 전압이라고, 그리고 전기 저항이라고, 그리고 전류라고. 사실은 일단 전압 기호로 V라고 써. 단위로 대문자 V를 쓰면서 볼트라고 부른다. 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쌤은 옛날에 헷갈렸던 것 같아. 기호와 단위가 있었거든. 기호는 공식에 들어가서 우리말 대신 쓰는 게 기호. 값을 이야기할 때 뒤에 붙는 게 단위였던 거. 자, 그러면 전압이라는 말 대신에 V를 쓸 거고 220V, 5.7V 이런 식으로 써줄 거다. 전기장은 레지스턴스. 우리 왜 시계 방수 이런 거 하듯이 레지스턴스 방해하다. 그 때문에 R을 쓸 거고. 얘의 단위는 어떻게? 과학자 이름이 옴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 과학자 이름이 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써서 단위를 하려고 하니까 O를 쓰려고 하면 표시가 잘 안 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 기호를 쓰면서 옴 이렇게 읽기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0옴이다, 2옴이다 이렇게 읽었던 거. 됐지? 자, 근데 선생님 왜 두 개는 전압 저항은 위에다 쓰고 전류를 밑에 썼습니까? 자, 이 개념이 중요한데 전압이라는 것과 저항이라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이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일 시험도 공부할까 말까? 그치. 그러니까 공부할까 말까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한 시간을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더 할까 아니면 작까 이렇게 두 개 갈등할 수가 있잖아. 전압은 야 전자 빨리 움직여 밀어내는 거고 전류를 흐르게 할 거고 얘는 에이 하지마 방해하는 거고 게임 한 시간만 이렇게 방해하는 거고 얘들에 의해서 누가 세고 누가 약하냐에 따라서 결론적인 게 전류라는 거야. 그리고 이 전류에 의해서 모든 게 작용이 일어나. 그러니까 전류의 열작용, 전류의 자기작용 등등등등 모든 건 우리가 봤을 때 전류가 흐른다. 그것 때문에 결론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전류는 뭐였죠? 사실은 전류의 세기 이게 정답인 거야. 전류의 세기니까 혹시 너가 인텐시티 같은 세기지. 그치.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갖다 그냥 줄여서 전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류가 I처럼 되어버린 거지. 세기라는 단어에 따라서 전류. 그러면 전류는 우리가 기호로 뭐라 쓸 거다? I라고 쓸 거다. 기호로 I라고 쓰고 이걸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앙페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프랑스 앙페르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앙페어다 또는 미리 앙페어다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자 전압과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될 거다. 그럼 만약에 전압이 세게 걸리면 전류는 잘 모르겠지. 세게 미니까. 그런데 저항이 방해하는 정도는 작아야지 전류가 세게 흐르지 않을까? 맞지?
전압과 전류는 비례할 것 같다. 세게 밀어주면 많이 흐르고 방해를 많이 하면 흐르지 못할 거고. 그래서 공통적인 게 전류다 보니까 전류는 어디에 비례할까? 전압에는 비례하고 방해하는 저항의 크기는 반비례하겠다. 오케이. 근데 이 관계를 이야기하신 할아버지가 옴인 거야. 과학자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비례한다. 내가 단위 맞춰줄게. 이항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게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이 나오게 된 거지. 옴의 법칙. 됐나? 자, 그럼 일단 V는 IR, 옴의 법칙이 나왔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렇게 기호를 이야기하고 옴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전류계라든지 전압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류계, 전압계. 지금 저항계는 없어요. 없어. 왜냐면 전류계로 전류를 측정하고 전압계로 전압을 측정을 하면 당연히 공식에 넣으면 저항은 나올 거니까 굳이 저항 계산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전류계가 있고 전압계가 있는데 전류계, 전압계, 자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였기 때문에 암페어로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기계가 전류계인 거야. 그리고 전압계 V로 이렇게 생겨 있는 얘가 전압계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외울 것 같아. 좀 녹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지은 리을 지은 리을 이렇게 해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그래서 뭘 직렬로 연결해요? 자, 뭘 직렬로 연결하냐면 전기 저항하고 여기 전기 저항하고 직렬로 한 줄로 연결한다. 이게 전류계인 거야.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전하량 보존 법칙. 그럼 이 전하량 보존 법칙은 뭐예요? 라면 아까 쌤이 전자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걔들은 움직이는 건 상당히 빠르지만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빠르게 이렇게 가서 전류가 딱 움직이기만 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건데. 그럼 어쨌든 간에 밀어내는 힘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게 될 건데 그때 전하량 보존 법칙. 여기 지나는 전하량이나 여기 지나는 전하량이나 전자가 개수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3명 지났다, 골목 지나서 상점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3명인 거야. 그럼 전하량 보존 법칙이니까 한 직선상에 있으면 나갔던 전자는 그대로 여기서 지나간 거나 여기서 지나간 거나 어디서나 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을 할 거고 그러면 전압계가 있고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준다는 거지. 병렬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림 그리는 시험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만 외우고 말씀입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그럼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는데 당연히 그 직렬과 병렬은 저항하고 직렬인지 병렬인지 그 관계라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병렬, 직렬. 이해되나? 자, 그러면 전류계 있고 전압계 있으니까 그거 계산해서 전기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러면 자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이제 전기 저항 난 중학교 때 이게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아. 뭐가 충격이었냐면 R은 여기서 나오면 R은 R분의 V제. 그치.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하면 전압이 커지면 저항이 커진다 라고 생각을 했어. 좀 두 개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전류가 똑같이 흐를 때 보면 저항이 큰데 전압이 크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설명을 다시 할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건 안 그려도 돼. 전원장치가 있어. 전원장치를 해서 여기에 선풍기가 있고 여기 에어컨이 있고
어디에 연결하지는 않아. 직렬 연결하지는 않아. 맞지? 우리가 선풍기 쓰고 에어컨 쓸 때는 다 병렬 연결한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 여기에 밀어주는 힘인 펌프가 존재를 할 거고, 펌프 지나서 수로로 연결되는데 여기 물이 지나가야 돼. 물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돌멩이가 있고 좀 커다란 돌멩이가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전화량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어디서라도 똑같은 양의 물이 흐르게끔, 그것도 시간당 똑같은 물이 흐르게끔 해줘야 돼. 그러면 이 힘은, 여기서 밀어주는 힘은, 얘는 돌멩이 좀 하지, 얘는 돌멩이 크지, 여기는 살짝이 밀어주고 여기는 세게 밀어줘서 똑같은 양이 흐르게끔 항상 조절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지금 전류가 똑같을 거잖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면 저항이 큰 데는 전압을 크게 해줘야지 일정하게 흐르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전압이 세지면 갑자기 저항이 훅 커진다고 생각했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전압을 알고 전류를 알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전기저항은 뭐예요? 라고 하면 사실은 전기저항은 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나 도선의 길이나 굵기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가 크다, 돌멩이가 작다, 또는 돌멩이가 되게 넓적하게 생겼다, 길쭉하게 생겼다 등등등에 따라서 이미 저항 자체는 결정이 되어 있던 거라고. 그러면 저기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전기저항은 사실은 원자하고 전자의 충돌이었던 거지. 이 충돌. 원자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그 금속 양이온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전자라고 해도 이 전자는 자유전자가 아니다. 이랬나?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라는 얘기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 일기전 원자와 전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럼 얘들 지나가다가 원자들이 불규칙이 나. 자,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경우는 책상이 가지는 정리가 됐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내 사이로 지나갈 때 여기 쭉 뚫린다. 훅 지나가면 안 부딪히고 지나가겠지. 근데 쌤 주로 앉아서 볼 때, 야, 쌤 잘 보이게 책상 줄 맞춤도 필요 없어. 다 당겨. 지편하도록 움직여. 이렇게. 그럼 책상이 들쑥날쑥하면 쌤이 급하게 빡 가다가 탁 부딪힌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얘들이 어떤 구리 도선만 있으면 구리 원자들은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쭉 잘 지나가겠지. 근데 니크롬선은 니켈크롬 뭐 이렇게 섞어놨는 거거든. 그러면 니켈의 원자핵과 니켈크롬 원자핵 자체의 크기도 다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콩하고 좁쌀하고 섞이듯이 크기도 다르게 막 섞여 있으면 불규칙하게 배울 수 있지. 그럼 이렇게 가면 뻑하면 조금 가다 보면 부딪히고 조금 가다 보면 부딪힌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의 배열이 다른 거야. 그래서 충돌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예를 들어 이 도선이 길이와 굵기라고 이야기하면, 자, 여기를 셀림을 통과시킨다고 생각해. 셀림을 통과시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어디를 지날 때 제일 많이 부딪힐까? 쌤이 여기서는 그래 적당히 기어서 네 발로 갈 수 있을 정도다. 근데 여기 되게 가느니까 진짜 완전 포복 자세로 엎드려서 가야 될 거야. 근데 되게 좁으니까 조금만 가다 머리 부딪히고 팔 부딪히고 다리 부딪히고 정말 많이 부딪힐 거잖아. 그러면 굵기가 가늘면 가늘수록 많이 부딪힐 것 같고, 긴 거보다는 짧은 건 좀 적게 부딪힐 것 같고, 그럼 길이가 길면 많이 부딪힐 것 같고, 이 물질의 종류는 나중에 비저항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비저항의 크기가 크거나 도선의 길이가 길고 굵기가 가늘면 전기장이 커지거나, 저항에 따라서 전류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저항이 원인이 되는 거지. 저항에 따라서 전류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돼. 일단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저항이 전류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전류가
저항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저항은 자체 때문이다. 그럼 이걸 공식으로 보면 R은 로우 S분의 L 이렇게 한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얘를 읽기를 뭐라고 하냐면 로우 이렇게 발음을 해. 그리고 이게 비저항. 선생님 그게 그치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거라는 거지. 얘들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저항이에요. 이거 새로운 문장이 새로운 용어가 막 나오니까 긴장하는데 아니 그냥 저게 그냥 하나 있구나. 지금 S는 뭐였죠? 스퀘어 면적. 면적. L 길이. 근데 어느 파트에서 보면 물리 시간의 몇 개 파트에서 과학자들 이거 도선의 단면들 여기 있지. 그치. 이 부분을 A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몇 분 계셔. 이 파트에 지금은 교육과정상 A로 이야기한다. 뭐 유체역학이라든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뭐 과탐 실리는가 가면 유체역학 이런 거 할 거거든. 유체역학 비행기가 어떻게 뜨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잠깐만 심심하니까 퀴즈 한번 봐요. 혹시 수도꼭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살펴봐래. 수도꼭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흐르잖아. 물이 흐를 때 밑으로 가면 가늘어진대. 딱 들어오면 이게 쭉 흘러내리는 게 잘 보일만한 데가 우리가 욕조에 있는 부분 물 쭉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주방 싱크대 아마 세면대나 쭉 가는 게 잘 안 느껴질 거니까 쫙 보면 위에보다 밑에가 가늘어. 근데 이게 무슨 힘하고 관련이 있냐면 중력하고 관련이 있다. 지금 그게 왜요? 네, 중력 자유낙하하지. 물도 자유낙하듯이 떨어져. 그 위에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내려왔지. 얘가 더 빠른 거지. 밑에보다 진짜요?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 근데 흐르는 속도가 빠르면 가늘어져야 돼. 왜 그런데요? 자, 반대로 가늘면 빨라져야 돼. 이거는 가늘면 빨라져야 돼. 이 얘기 왜 하냐면 어제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잖아. 어제 그렇게 난리던데 기온도 낮은데 바람이 진짜 세던데 그럴 때는 아파트에 좁은 길로 가면 끝장이야. 아파트 건물 사이로 좁은 길로 가면 바람이 진짜 빨라. 이게 유체역학이거든. 유체는 좁은 길에선 속도가 빠르게 돼. 그래서 그렇게 바람 많이 불 때 넓은 길로 가면 바람 좀 덜 불어. 얘들도 어떻게 되냐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가면 자유낙하로 빨라지거든. 빨라지면 이게 왜 그러냐면 유체는 똑같은 시간 안에 단면을 지나는 양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가늘면 빨라졌지. 똑같은 양이 지나갈 수 있는 특정 시간 동안 지나는 양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다. 어제 애들 오면서 얼굴 버렇게 들어갔더라고. 추워서요. 그럴 때 넓은 길로 다녀야 된다. 새길로 아파트 사이로 가면 정말 추워. 자, 그러면 헛소리 같지만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럼 비저항 물질 종류에 따라서 어땠지? 자, 이제는 본 내용으로 갈게. 이제 전기전도도. 자, 4번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거야. 이렇게 적어서 시그마. 여기 시그마. 내가 하는 시그마는 그거 아닌데요. 생각하고 있겠지, 그지? 이렇게 시그마고, 맞지? 저거도 시그마. 이게 영어에 대문자 소문자 있듯이, 저것도 시그마. 자, 시그마를 전기전도도라는 거거든. 네, 전기전도도는 딴 느낌이.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 이거든. 아까 비전 얼마나 안 흘러. 이거니까 걔하고 역수인 거야. 로분의 1.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비저항
안 흐르는 거, 얘는 잘 흐르는 거. 나? 근데 잠깐만, 이 비정이 어디서 따오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R은 로우 S분의 N. 아, 요즘은 A분의 L을 더 많이 쓴다고 했다. A분의 L. 그러면 자, 이걸 좀 변형 좀 해보죠. 로분의 1로. 여기 분자에서 로를 그냥 왼쪽으로 로분의 2는 A분의 N 고래도 있던 거 R이 되니까. 끝나? 내가 요 라임을 맞춰서 로분의 1은 라분의 L 이렇게 할게요. 로분의 1은 라분의 L 이렇게. 전기 전도소. 됐나? 그럼 이거는 자, 선생님 이 의미가 그치 물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중학교에 했던 것처럼 전기 저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굵기를 알고 있다면 그럼 이거로 이야기해서 그거 역수로 얘기 좀 해줘.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R은 로우 S분의 N. 사실 지금 열심히 안 가르쳤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설명을 했었어. R은 로우 S분의 N. 보통 A분의 L에 비례한다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우 S분의 N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너희들 이미 계산을 했고 전류계 전압계에서 저항 계산을 했으니까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그거로 전기 전도도를 이야기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어떠하냐, 비저항이 어떠하냐를 자, 잠깐만 책에 한번 봐봐요. 책에 한번 보면 일단 왼쪽에 170쪽 왼쪽에 플러스 안에 전기 전도도와 전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편안하게 읽으면 되겠다. 고체 전기 전도도가 작으면 비저항이 크고, 그렇지? 전류가 잘 못 흐른대. 저항이 비저항이 크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비저항이지만 아닐 B자가 아니로 저항의 비교 이렇게 된 거니까 저항처럼 읽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 그거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 오늘 제일 핵심은 그거다. 비저항이다, 아닐 B자가 아니었다. 금속 비금속 할 때처럼 B자가 아니다. 그 비교 저항이다, 크다. 그러면 전기 전도선이 좋지 않으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어려운 건 아니다, 그치? 그 밑에 고체 전기 전도도가 크면 고체 비저항이 작고, 그치? 전기 전도도가 크면 비저항이 작고 전류는 잘 흐르고, 되게 편안하게 읽었고, 그럼 전류계 전압계,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옴의 법칙, 저항 크기. 그리고 왼쪽에 절연체에 흐르는 전류. 둘째 줄에 보면 전기 전도가 매우 작아. 그래서 측정이 안 될 뿐이지 사실은 흐른다. 그러니까 부도체는 아니다. 이제째?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에 가면 전기 전도도. 그래. 팔자체하고 쌤은 글씨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두개 시그마. 시그마. 자, 전기 전도성은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전기 전도성은 정량적 밑줄. 한마디로 계산하고 싶어 이 말인 거야. 전기 전도성 잘 흘러 어때? 이걸 갖다가 숫자로 이야기할게. 밀도, 용해도 이런 수치로 이야기하겠다. 전기 전도도. 이해되겠나? yes. 그렇게 했을 때 첫째 줄 끝에 외부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딱히 어려운 건 없겠다, 그지? 그래. 그럼 비저항. 비저항이. 요게 한자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단 말이야. 그럼 R은 로우 S분의 L, A분의 L 있나?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나온 거. 밑에 시그마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은 역수다. 이해되겠지? 그러면 로분의 1, 라분의 A 이렇게, 라분의 L 이렇게. 자, 그럼 잠깐만. 지금 궁금한 게 있다. 얘의 단위는 뭘까? 얘 단위, 이거 단위. 저항은 옴이고, 얘 단면적이니까 제곱미터겠지. 길이는 미터니까. 맞지? 그러면 요거를 날려주면
그래서 얘들의 단위는 옴의 마이너스 1제곱, 미터의 마이너스 1제곱. 이해가 되죠? 책이 안 보이사 보면 옴 마이너스 1제곱, 미터의 마이너스 1제곱. 되겠나? 오케이. 자, 필기에다가 이거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봤을 때 단위를 보면 얘 단위지만 비정의 단위다. 여기 거 보면 옴이고 제곱미터고 미터다. 그러면 그걸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옴의 마이너스 1제곱, 미터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단위를 알면 공식이 나오거나 공식이 알면 단위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물리는 그러니까 단위를 갖다 싹 다 정리를 하게끔 그러니까 책을 쭉 보잖아. 책을 쭉 보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공식 있지. 거기를 다른 색깔펜이나 형광펜 같은 거 딱 해놓으면 그럼 확 넘기면서 눈에 확 띄는 거야. 지금은 그렇진 않아도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좀 편하다. 그치? 오케이. 자, 그럼 그 밑에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있다. 자, 여기 고1 때도 중요한데 새로 추게 뭐야? 비저항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나? 자, 그럼 쌤 아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이걸 비저항으로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전도도로 물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도체는 비저항이 커잖아. 작지.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저항이 작으니까 비저항이 작다. 그래서 너희들 그래프 이렇게 돼 있나? 맞지? 반도체는 반대래. 원래는 반도체는 세미컨덕터에서 전기 전도성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래프가 반대로 적혀있잖아. 얘는 정비례는 아니지만 비례관계처럼 된다. 반비례는 이렇게 있지. 가로축이 뭐라고? 온도. 자, 나는 이게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 온도가 올라간다. 전기 저항의 크기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될까? 도체의 경우와 반도체의 경우는 다른가 보다. 그것도 반대인 것 같다. 자, 그럼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는 걸 확인을 한다면 전류가 모듈은 저항 크기도 비교가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 쌤 이렇게 이야기해. 반도체는 어떻게 하면 전류가 흘러? 원래 원자가 전자가 꽉 차있지. 자유전자가 있어. 없지. 그래서 온도나 전압을 변화시켜서 그치. 자유전자가 생겨나야 되지.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잘 흐를까 안 흐를까? 자유전자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와 양봉 개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커져. 그래서 저항, 비저항이 작아지는 거지. 이해됐나? 자,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됐단 말이야. 이건 이해가 됐는데 그래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체는 왜 얘하고 반대였을까? 자, 여기 한번 생각해봐.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는 비저항이 커진다,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끼리 충돌이 많아진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상하다. 전자가 열심히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돼? 자, 쌤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책상을 흔들어. 책상 막 흔들고 있으면 쌤이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나가다 계속 부딪히겠지. 그렇지. 그런 상황인 거야. 도체는 누가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가 운동을 하는 거야. 원래 전자가 잘 갈 건데 얘가 활발히 움직이니까 충돌이 늘어나는 거지. 원자핵이 양연히 운동해. 그래서 충돌이 늘어나. 그러니까 충분히 반대로 된 이유를 알겠나? 됐나? 자, 쌤이 사실은 이걸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통합과학에서
혹시 너 이거 기억나나? 초전도체. 초전도체. 자,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우리 어쨌든 기승전결 통합과 이게 초전도체. 얘가 어떻게 저항의 크기라고 나왔던 것 같아. 통합과 할 때. 근데 어차피 저항이나 비저항이랑 똑같은 얘기지. 그치. 그래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였죠? 아, 여기가 임계온도. 임계온도. 경계값이 되는 그걸 임계.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전기장이 0이다. 전류가 엄청 잘 흘렀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초전도체, 자기 부상열차라는 이런 거. 임계온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자기장이 억수로 세졌다. 왜? 전류가 세져서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니까. 이해되겠나? 그래서 일단 내가 기억하는 건 초전도체. 핵심은 도체야, 도체. 얘가 도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겠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전기장이 0이다. 그거는 임계온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 있었다. 그래서 초전도체를 잘 활용을 하면 전기장이 0이다.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 우리가 생산한 전기 저항을 전류를 아주 효율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많이 쓸 수 있을 거란 거지. 손실이 없으니까. 되겠나? 됐어.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 봤던 건 그 밑에 있는 그래프. 전원체, 반도체, 도체가 있다. 그리고 뭐 전압계나 전류계 연결을 해서 연필심해서 뭐 전기 전도도 비저항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거. 이랬지? 그럼 얘들 길이 나오고 뭐 나오고 쭉 이야기하면 얘를 갖다가 넣어볼 수 있는 거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식은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좀 딱히 어렵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거기 그런 게 있다 넘어간다. 잠시 휴식 후에 반도체 할게. 자, 그럼 이제 반도체 다이오드 이렇게 확인해보자. 반도체 5번 반도체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일단 몇 조 원소는 14조 원소들로 만드는 거라. 14조 원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규소, 저만륨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가 알고 있듯이 14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전자수가 4일 거다. 그러면 원소가 있으면 걔 옆에 하나, 둘, 셋, 네 개 전자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옆에 있는 교소도, 그 다음에 교소도, 그 다음에 교소도 모든 교소들이 다 원자가 전자가 4개씩 있단 말이야. 4개씩. 이렇게 있으면 자, 중심에 있는 애를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직접 4개 있지. 하지만 각각 다른 원자들이 내놓았던 것 때문에 여기 공유결합을 합니다. 기억나나? 오케이? 공유결합을 하면서 내 건 4개밖에 없지만 다른 애를 내놨는 것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무슨 잠깐만요. 이렇게 꽉 채워주면 그렇지 전자가 이동 못하겠지. 못하겠지. 자, 얘가 순수 반도체인 거야. 순수 반도체. 그래도 얘들은 원자가 우리가 고체 에너지 띠처럼 봤을 때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를 하면 어쨌든 간에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쉽게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근데 해보니까 순수 반도체보다 순수 반도체들은 불량품이 있었는 거야. 근데 걔가 전류가 좀 잘 흘렀어. 그거 따라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불순물 반도체인 거야. 불순물 반도체. 말 그대로 규소나 저만륨으로 이루어진 것은 원자가 전자가 꽉 채워져서 옥텟 규칙 다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불량품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전자가 하나 사라진 거야. 오, 이상하다. 얘는 왜 똑같은 규소인데 전류가 다르지 보니까 불량품이었다는 거지. 그럼 잠깐만. 우리가 일부러 불량품을 만든다면 전기 전도는 조금 더 좋아지겠네?
라고 해서 불량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 불순물 반도체가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무슨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또 다른 하나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나오기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 포지티브 플러스 양봉, 요거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봉, 이 도핑되었다. 그건 어떤 의미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는데 양봉을 갖다 도핑을 한다는 거야. 왜? 빈자리를 갖다 넣어준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꽉 차 있을 건데 여기 가는 거 말고 여기까지만 올 수 있으면 좀 적은 에너지 오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빈자리를 하나 마련해주면 전자가 여기까지 오는데 전류 흐를 잘 모르겠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도핑을 하는 거야.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도핑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뭐냐면 이게 원자가 띄고 이 위에 게 전도 띄잖아. 원자가 띄 바로 위에 양봉을 한 줄 도핑을 하는 거야. 원자가 띄 위에 양봉 하나 도핑을 하는 거지. 그럼 전자전이가 정말 쉬워지더라. 그럼 전기전도성이 원활하게 좋아지더라. 그치? 그러면 N형은 어때요? 라고 하면 N형은, 자, 그럼 원자가 띠가 있었고 전도띠가 있다면 전자를 넣어줄 거거든. 전자를 도핑할 거야. 전자를 삽입 넣어주려고 하면, 야, 전자는 이 자리가 좋지 않을까? 그치. 전자는 여기 넣어주면 이렇게 정말 쉽게 갈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도핑한다는 건 똑같은데 전도띠 아래 전자를 삽입을 한다는 거지. 새로운 에너지띠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도핑을 해요? 자, 도핑이라고 하면서 우리 약물 도핑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그러면 얘들은 한마디로 얘가 전자가 모자라는 애가 들어간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의미가 구조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의미상으로 누군가를 원소로 도핑해야 되는데 원소로 도핑하는데 양봉을 도핑한다는 의미니까 전자가 없는 애가 도핑되면 좋겠다. 원자가 전자가 3개인 거. 오케이. 원자가 전자수가 3일 13조 원소를 도핑하면 좋겠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3개인 거 13조인 거 얘는 좀 이름도 쉬워. 정말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공부할 만해. 금속, 알루미늄, 갈륨, 인듐, 금속, 알루미늄, 갈륨, 인듐. 됐지? 근데 얘들은 이름도 좀 짜증나.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면 좋을까? 얘들은 5개죠. 15족인 원소를 도핑하다. 15족 원래도 좀 짜증났어. 인. 아무리 생각해도 P가 인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거.
1. 그 다음에 SB 안티모비 AS 비소 됐나? 됐어. 이런 것들이 됐나? 사실은 나중에 보면 N형인데 좀 헷갈릴 만한 뭐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잘 안 내도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딱 보는 순간 이름이 되게 쭉 상상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비스무트하는 게 있는데 그게 BI 되거든. 그럼 저쪽에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거든. 그래서 그거는 잘은 안 나와서 일단 넘어갈게. 웬만하면 이름하고 상상되는 거 긍정적인 거 T형에 속하다, N형에 속하다. 자, 책 잠깐만 보면 첫 번째 일단 순수 반도체 불순물 없을 때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원자가 전자 4개짜리 14족짜리 구소 저 만들면 됐지? 오케이. 그러면 순수 반도체 얘는 전기 전도성 매우 작아. 전류 잘 흐르지 않아. 이거로 우리가 쓰는 건 아니야. 나 그림에 있었고 그 밑에 불순물 반도체 우리가 얘를 이용을 한다는 거지. 고유 반도체 불순물 넣었어. 그러니까 추가해서 조금 넣었다. 도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도핑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첫째 줄 끝에 이 간격 사이에 밑줄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삽입. 그래서 이 얘기인 거지.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섞어줬다. 근데 P형은 원자까지 위에 양봉을, N형은 전도띠 아래 전자를. 자, 혹시 나는 이렇게도 봤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원자까지 위에 양봉이고 전도띠 아래에 전자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자까지가 밑에 있었고 그 위에 전도띠가 위에 있었고 밑에 있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 그지? 근데 이게 얼떨결에 읽어도 툭툭 안 걸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연이고 지읒지읒이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P형은 원자 같은 데가 3개다. 자, 혹시 이 표현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쌤 일부러 이렇게 적었다. 원자과 전자 수는 3, 원자과 전자는 3개. 뭐 지금 뭐 적을 건 아닌데 통합과학에서 또 원자과 전자 수라고 물으면 그냥 3,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하면 그냥 3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 3족, 13족은 안 헷갈리지, 그지? 그래, 초창기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 수와 족 13족부터. 왜냐면 1족, 2족하고 우린 건너뛰고 13, 14, 15, 16, 17, 18족을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원자과 전자수가 4개짜리 교소에다가 분소 첨가하면은 이렇게 되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선생님이 밑에 거 그림을 보고 위에 얘기를 잠깐 할게. 일단 밑에 그림 제일 밑에 원자과 띠 위에 전자가 갈 수 있는 양봉을 하나 도핑해놔서 전자 이동해서 보이는 거 그림 확인했나? 오케이. 그 다음 여기 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거는 작았지만 전도띠 아래에 전자 놔두니까 쉽게 전도띠로 갈 수 있었죠? 오케이. 자, 다 이해됐겠지만 쌤 한 가지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되더라. P형하고 N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실에 학생이 꽉 찼어. 근데 오늘 진수 옆에 결석생이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자리에 대해서 쌤들이 크게 제대로 안 하면 진수 절친이 유재룡 옆에 안 와? 근데 네 옆에 안 돼?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빈자리가 하나 있으면 쉽게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얘가 양봉이라고 했어요. 그치? 전자가 갈 거니까 저 빈자리를 플러스 자리라고 양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전자가 이동하지만 양봉이 움직이고 빈자리가 여기 있다가 빈자리가 여기 움직여가겠지. 절친들 옆에 절친들이 움직여. 그치? 그래서 양봉이 전하와 다르게 양봉이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오늘 전학생이 한 명 왔어. 전학생이 한 명 왔는데 결석생이 한 명 있었는 거야. 그래서 됐다. 결석생 한 명인데 전학생 앉았다 이렇게 됐는데 뒤늦게 지각해서 새로 애가 앉았는 그 자리 주인 나타났다는 거지.
그럼 어떡해? 내 자리 없지? 그러면 방법 없어야지. 딴 데 가서 야 쌤이 니 찾던데 하고 다른 애를 갖다 얘기를 하면 나가는 사이에 지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그게 있는 거야. 전자가 과잉인 거잖아. 전자가 과잉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나 쪼까 보내고 또 들어가고 쪼까 보내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자가 전하 나르겠냐 양봉이 전하 나르겠냐. 전하의 이동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럼 어쨌든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그걸 전하 나르게 양봉 전하 나르게 전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됐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 그치? 오케이 패스. 자 그러면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 6번 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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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다이오드. 자 우리가 통합과 갈 때도 이야기했지. 모노 다이 트라이 폴리. 틀 같은 경우는 모노 다이 트라이 폴리 1, 2, 3 많다. 과학에서 많이 쓸 거대. 안 적어도 돼. 모노 다이 트라이 폴리 1, 2, 3 많다. 거기 따온 다이 맞아. 두 개다. 그러면 다이오드는 사실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P형과 N형을 붙여놨는 얘들을 다이오드라 할 거란 거지. 좀 P형, N형 붙이면 자, 쌤 같은 경우는 이 다이오드를 확인을 해봤던 것 같아. 집에 이제 스탠드가 쓰던 게 조금 고장이 난 거야. 그걸 버리기 전에 밑에를 뜯어서 확인을 했어. 정말 작아. 요만해. 정말 작거든. 근데 정말 작은데 이렇게 아주 작게 생긴 걸로 PN 적히진 않았지만 나름의 색깔이라든지 표가 나게 있어. PN 다이오드가 있는데 지금 이사점 사서 다 갖는 바람에 보여줄 수가 없어.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PN 붙여놓으면 여기가 뭐가 달라요? 라고 되는데 자, 쌤 P형과 N형은 쌤 아까 어떻게 얘는 양봉의 수가 좀 많고 얘는 전자의 수가 좀 많은 애다. 되게 작다 그랬지. 소자 이런 말이지. 두 개의 전기 소자 두 개가 붙어있다. 작은 것 두 개가.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사실은 다이오드도 두 가지가 있단다. 미리 한번 이야기할게. 자,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그리고 광 다이오드가 있어. 느낌은 두 개가 반대인지 알겠나? 발광 빛나는 거고 광 그럼 뭐 하는 거지? 받는 거라. 자, 혹시 여기 쌤 앞에 리모컨 앞에 이게 다이오드. 이게 다이오드. 다이오드. 보통은 요 앞에 있는 다이오드. 자, 쌤 얘를 누르면 제가 작동 멈췄지.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뭔가 나가지. 뭐가 나가냐면 적외선. 너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뭐가 나갔단 말이야. 근데 설마 자외선 쏘면 위험하지 않겠나? 그치? 적외선 빛이 나간다. 빛이 우리 눈으로 못 보는 빛이라는 거지.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리모컨에 있어. 근데 빛이 같지? 그럼 쟤는 작동할 때 내가 손으로 직접 누르지 않아도 빛이 들어가서 제가 작동을 시킨 거지. 얘가 리모컨 수신부는 광 다이오드가요. 그러면 자 여기 하나 적어놔. 리모컨은 발광 다이오드. 리모컨 수신부는 광 다이오드. 매우 작게 해서 생긴 거. 혹시 이런 거 안에 배터리 몇 개 들어가게? 2개. 왜냐하면 쌤이 알기로는 웬만한 적외선 방출시킨 얘들 1.8V가 필요해. 1.8V. 근데 배터리 하나는 1.5V잖아.
그 배터리 하나가 1.5V거든. 근데 얘는 1.8V가 필요하니까. 그보다는 고체는 커야 되잖아. 크면 되지, 작으면 안 되지. 그래서 1.8V니까 1.5V짜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3V로 연결하더라.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 자, 그럼 좀 상식적으로 한 번만. 왜 너희들 이게 건전지에 보면 날씬하게 생긴 건전지도 있고 뚱뚱하게 커다란 것도 있잖아. 다 1.5V래. 다 1.5V. 그 차이가 뭐지? 이거야. 생수병인데 500ml냐 300ml냐 1.8L냐. 크고 작고야. 오래 쓸 수 있고 오래 못 쓰고. 그 차이라는 거지. 근데 왜 1.5V예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화학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거거든. 안에 화학 물질 종류 때문에 그래. 화학 물질 종류 때문에 얘들이 전압이 정해져 있다. 나 오늘 뭐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어서 그 정도만 얘기할게. 일단 화학 물질 종류 때문에 1.5V는 정해져 있고 크면 오래 쓰고 작으면 잠깐밖에 못 쓰고. 근데 리모컨은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작아도 될 거고. 그래서 AAA 사이즈로 제일 작은 사이즈. 요즘 AAAA도 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작은 거. 큰 거 A.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긴 해. 뭐 D라든지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다이오드는 근데 이런 게 있단다. 근데 똑같은 거 두 개 그려요. 똑같은 거 두 개 그릴 건데 이렇게 차이를 줄게. 이렇게. 차이가 뭘까? 왼쪽에는 플러스 극이 연결된 쪽에 P형이 있는 거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N형이 있는 거죠. 그치? 그 거꾸로 얘들은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P형이다. Pn은 그대로 두고 전지만 바뀌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하나만 보고 할게. 자, 책에 제일 아래쪽에 173쪽 제일 아래쪽에 혹시 너희들한테 그림이 뭐가 있냐면 자, 다이오드 이용해서 발광 다이오드 있나? 발광 다이오드 LED 안 적어도 좋고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이제 빛을 내게 하는 다이오드가 있다. 그럼 얘들은 배터리 공급하니까 전기 에너지 공급이 되어서 빛이 나야 된다는 거지. 잠깐만요, 선생님.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듯이 위에 있는 껍질에서 아래쪽 껍질로 전자가 전이를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빛 에너지를 방출이 되는 거지. 빛 에너지 이렇게 방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왼쪽에 거 오른쪽에 거 그 그림 자체를 좀 설명을 잠깐만 하자면 여기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P형과 N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자, 쌤 궁금한 건 이거야. 이 오른쪽 그림이 한번 봐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기에 회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림이 보이나? 그치? 그리고 분명히 전자가 이동을 할 거고 전자가 이동을 해와서 전자가 가다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출발을 하지. 그래서 이 전자가 와서 이 부분에 PN 접합되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나타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받고 이쪽에 있던 전자가 어디? 아래로 떨어지면서 빛 필요 없네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오다가 보이나? 그치? 그러면서 밑에 하늘색이 난다. 회색 있고 파란색 부분 보이지? 그치? 파란색 부분에 뻥뻥뻥 비어있는 점선 있잖아. 양봉.
이쪽으로 위에 채워진 전자가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 떨어지면서 빛, 광자, 방출 이렇게 되죠. 빛도 입자다, 광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원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럼 일단 먼저 한번 보면 원리에서 발광 다이오드 원리, 다이오드의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봉이 결합하면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 전자 전이할 때 에너지가 나오듯이 이 간격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다른 거야. 그래서 LED 중에서 노란색 나오는 것도 있고 빨간색 나오는 것도 있고 얘도 조절하는 거. 도표되는 원자 종류가 달라서 띠 간격이 달라. 그래서 다른 빛이 나오더라. 그때 띠 간격에 따라서 색이 달라졌었고 그 밑에 뭐 시네오드, 뭐 조명장치, 영상장치 온갖 다 쓰더라. 근데 어디로 써? 자동문이라든지 리모컨 수신장치 이렇게 있지. 그렇지. 여기 광다이오드는 밑에 거는 발광다이오드와 달리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 그 자동문은 이거 지나가게 되면 문 딱 열어주대. 그게 빛이 들어간 양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누가 왔는가 봐. 그래서 문 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지점에 가면 문이 딱 열리잖아. 근데 거기서 오래 서 있으면 또다시 뭐 문이 닫혀버리거나 이런 게 빛이 들어간 양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자 그럼 잠깐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치 플러스 극하고 P형하고 마이너스 극하고 N형하고 연결됐을 때 이걸 갖다가 순방향 저기 갈 거야.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순방향 바이어스 이런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순방향 전압, 순방향 바이어스. 그러니까 전압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겠다. 이걸 바이어스라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하면 전류가 흘렀지. 전류가 흘러. 근데 이렇게 P형의 마이너스를 하면 전류가 안 흘러. 이걸 갖다가 왼쪽 걸 갖다가 순방향이라고 하고 오른쪽 걸 역방향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지금 왜 순방향이면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이면 전류가 안 흘러요를 잠깐만 설명할게.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는 양봉이라는 게 사실은 입자가 있는 건 아니고 빈자리긴 한데 양봉이라서 여기서 볼게. 얘는 전자가 전장이 많아. 전자.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출발해서 공급이 될 거란 거지. 얘가 공급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오면 있던 전자가 야 좀 옆으로 가자 밀리겠지. 밀리면 어떡해? 얘 옆에 양봉 있던 대로 홀짝 뛰어서 그래서 전자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어디서라도 전자의 이동이 있다, 전하의 이동이 있다, 전류가 흐른다지. 이랬나? 근데 여기서 잠깐만 봐. 얘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전자가 공급이 되겠지. 이렇게 전자가 공급되면 여기 양봉이 있었잖아. 어휴 소문 또 빠르네. 마이너스 온다는 얘기를 양봉이 이쪽으로 다 쏠리는 거야. 맞지? 양봉이 이쪽으로 다 쏠려버렸어. 그러면 전자가 와서 여기서 양봉하고 다 만나버리는 거지. 그러면 원래 전자가 이렇게 쫙 오게 되면 양봉하고 다 만나고 여기가 다 채워줘. 그 다음에 건너뛰려고 하니까 징검다리처럼 되는 양봉이 없는 거야. 중간에 양봉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면 전자가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그러면 P형의 마이너스가 공급이 되는 연결이 되면 이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역방향이라 하자. 이랬지? 자, 그림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 일단 첫째 거 1번 PN 접합 다이오드. P형, N형 접합을 했다. 양 끝에다 붙였다. 자, 오른쪽에 살짝 오면 다이오드 모습 진짜 조그만하게 생겼거든? 저렇게 생겨 있어. 그리고 P형은 양봉이, N형은 전자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잠깐만 혹시 이렇게 생긴 그림 보이나? 이렇게 생긴 그림? 여기 까맣게 칠해야되겠지. 까맣게 칠해야되는데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원래 전류는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그래. 이거 전류 방향이 화살표인 거야.
전류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됐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여기 플러스근 여기 마이너스근 연결되지 않겠지. 그래 여기 플러스근 연결되고 여기 마이너스근 연결되고. 그럼 플러스근에 P형이 연결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N형 연결돼야지 될 거잖아. 기억할 수 있겠나? yes. 그래 전류 방향으로 그대로 화살표 될 거고 얘가 P형인 것처럼 얘가 N형인 것처럼 여기에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이 연결되면 요 기호가 그러면 전기회로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PN 얘를 앞으로는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는 거지. 우리가 전기자음을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약속을 했듯이. 이해되나? 지금 이 그림에 한번 별표. 그럼 어느 게 P형인지 N형인지 안 혈투이지 P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이번에 바이어스. 바이어스라는 것은 일단 다이오드의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바꾸는 거래.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제 그냥 전압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전압이 걸렸구나. 그래서 왼쪽에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지.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으로 전압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그럼 그림에 딱 보니까 플러스 그게 P형, 마이너스 그게 N형 이렇게 됐지? 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 너희들한테 어떤 용어가 보이냐면 이런 용어가 보여. 접하면. 그림에 이 단어 보이나? 동그라미 별표. 접하면. 근데 그 바로 밑에 전자가 접합면을 통과한다라고 돼 있나? 봐봐. 여기 있던 전자가 연결 계속 퐁당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잠깐만. 전자가 이렇게 가면 전자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양봉이 오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되겠나? 어떤 점을 봤을 때 전자가 간다는 얘기는 빈자리가 이렇게 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왜냐? 이 전자가 빠졌지. 순간적인 빈자리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줬냐면 밑에 그림에 책에 필기하는데 접합면이라는 게 있었었다. 그리고 양봉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한마디로 양봉하고 전자가 접합면으로 온다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흐름이 생길 수가 있다. 전류가 흐른다. 이해되겠나? yes. 그래서 그 밑에 전자가 접합면을 통과한다. 그게 계속해서 전자와 양봉이 공급이 되는 것처럼 될 거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 역방향이라고 되어 있거든. 역방향. 그러면 자 혹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양봉이 이렇게 쏠리지. 그럼 전자는 원래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로 좋아할 거잖아. 전자는 이렇게 가려고 하겠지. 그럼 여기는 입자들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걸 갖다가 공핍층, 결핍된 것처럼 공핍층이라고 이야기해줘. 공핍층이 넓어진다. 그럼 공핍층이 뭐예요?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 입자가 없는 거. 공핍층이 넓어진다. 결국은 전류가 안 흐르게 된다. 이해됐나? yes. 그래서 저 오른쪽에 플러스라네. 아까 다이오드 기호 있었던 거 밑에 다이오드의 접합면. 다이오드에 연결된 전압이 순방향 전압일 때는 접합면의 폭이 얇아지고 이렇게 돼 있나? 밑줄. 접합면 그 공핍층이 얇아지고. 근데 역방향일 때는 접합면의 폭이 두꺼워진다는 이제 거기가 공핍층이다. 이해되겠나? yes.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용어 하나가 남았는데 중요한 역할. 자 뭐가 남았냐면 혹시 이제 거의 관로 3번에 정류작용이라고 보이나? 정류작용. 오케이. 우리가 이미 예전 반도체 상당히 가까이서 쓰고 있는데 정류작용. 정류작용이 되게 중요하다.
AC를 DC. 선생님 그게 뭐예요? Alternating current. Direct current.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 전원장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교류 전원장치. 콘센트에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 안 하고 꽂는단 말이야.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씩 바뀌어. 그걸 갖다 우리가 가정에 쓰는 거 보통 220V, 60Hz 정도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건 이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220V는 아닌데 얘가 200에서 한 240V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해. 그래서 혹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같이 반도체로 쓰는 거 있지? 얘들은 콘센트에 바로 꽂는 거 아니잖아. 옷을 바로 꽂았는데요. 그렇지? 너희가 알고 있는 이거 뭐지? 어댑터. 맞지? 이 어댑터에 보면 집에서 꼭 확인해봐래. 뭐라고 적혀있냐면 입력 AC 220V 60Hz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 220V가 아니고 200V에서 240V 이게 기계마다 조금 다른데. 근데 반도체로 쓰는 얘들은 우리가 휴대폰, 컴퓨터는 전압이 크기가 변하면 큰일 나. 그리고 교류면은 작동을 못해. 순방향으로 가나. 작동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저기 어댑터에서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거야. 다이오드가 저기서 들어온 교류. 지금 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그리고 혹시 세로 축이 여기 전류라고 돼 있지. 전압이었건 전류였건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애들이 공급이 된단 말이야. 됐지? 이걸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전압이나 전류나 어차피 비례할 거니까 전압이나 전류나 얘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만 공급이 이 밑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좀 아깝지? 이거 버리려고. 그치? 그래서 다이오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이렇게 역방향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어. 올리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다이오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걸 소모하지 않고 얘를 전압을 올려주고 그리고 이게 DC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이 있는 직류로 배터리에다 공급을 하는 거지. 이래나? 배터리에 공급을 하고 자 그럼 잠깐만 지금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컴퓨터나 휴대폰은 전압의 크기가 변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좀 많지? 야 모자라도 좀 줘. 좀 모자라지? 좀 받아오자. 이거는 나중에 또다시 축전기라고 있어.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축전기라고 해서 저축해놨다가 필요한 데 좀 공급을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는 휴대폰에 컴퓨터에는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교류전원 장치에 연결을 한 것 같지만 중간에 어댑터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다이오드로 들었고 축전기로 들었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전압이 직류로 쭉 공급되도록 바뀌고 있다. 이랬죠. 그래서 중간에 집에 가서 어댑터를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입력, 출력 하는 거야. 입력, 출력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데 보면 아마 DC 적혀있을 거야. 직류였다 이렇게. 노트북 가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 거 가도 돼. 그림의 거 이해는 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봐봐 플러스가 아니야. 교류와 직류라고 돼 있나? 교류는 시간에 따라 전류의 세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직류는 한쪽으로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 정류, 가지런히 흐른다. 한 방향으로 흐른다. 순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실제? 자, 그럼 잠깐만. 일단 선생님 욕심 같아서는 자, 요거는 안 적어도 될 건데 트랜지스터라고 있어.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가 뭐였죠? 자, 이거는 간단히 한 번만 들어두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를 3개를 연결하는 거야. 3개를 연결해서 그래서 P, N, P를 만들거나 또는 N, P, N을 만들어. M, P, N. 이거 왜 가늘어요? 그러게. 중간에 하나는 가늘고 2개는 두껍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장치하는 거야. 배터리 물론 전압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 전압의 세기를. 여기에 전압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지금 전기 제품은요? 여기 놔둬. 여기. 전기 제품 놔둬.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아주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세게 흐르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지금 여기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지. 그리고 PN 봤을 땐 순방향이지. 그럼 이렇게 전류가 다 흐르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잘 흐르는데 중요한 것은 쉽게 얘기해. 그냥 전자가 말고 양봉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양봉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정상적이잖아. 근데 이 전압이 되게 세면 되게 약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보다 얘가 더 세지면 더 약해지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아예 증폭 정말 세지게 하거나 아니면 스위치 꺼지게 하거나 그러니까 세 개를 이용하면 되게 커지게 되게 약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 근데 3개짜리를 이름을 트랜지스터라고 한다. 일단 말만 기억을 해줘도 될 것 같아. 복잡한 원리가 있긴 한데 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야구에 1루, 2루, 3루 이렇게 베이스 알때 탁 치고 가는 거. 그것처럼 베이스. 그러니까 이미터에서 공급을 하고 베이스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향, 전압을 조절을 해서 꺼지게 할 수 있고 정말 세지게 해서 꺼지게 너무 약하니까 꺼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랬죠? 자,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에너지띠 반도체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 일단 전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로 옴 법칙이 있었었고 맞지? 옴 법칙이 있었는데 V는 IR 그리고 우리가 R은 로우 S분의 L 그런데 로우 A분의 L을 더 많이 쓴다는 거. 그치? 그러면서 전기 전도도 전류가 얼마나 다를러? 저항이 역수겠다. 비저항. 이게 난일비째로 경줄비. 그러면 로분의 1은 라분의 L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크기나 반면적이나 길이를 알면 물질 자체 밀도 이런 것처럼 숫자로 이야기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 정도 물질마다 다른 걸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근데 도체가 있었고 반도체가 있었고 전원체가 있었는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 반도체 말고 불순물 반도체를 주로 이용하죠. 그래서 이 반도체는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다. 양봉을 도핑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도핑하거나 전기 전도성을 좋아지게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2개를 갖다 붙여놨는 거 2개 붙였다 다이오드 2개의 반도체를 붙였는 전기 소자다. 쟤들은 순방향으로는 흐르게 하고 역방향으로 못 흐르더라. 그래서 무슨 작용을 한다? 정류 작용을 하더라. 이해됐나? 일단 여기까지 기본이다. 이랬지?